김대호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 개론 31번을 푼다. 자, 31번.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 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까지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에 관련되는 법률인데,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 PF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자금과 토지의 시행자금을 전체적으로 대출해주는 일종의 건설자금이죠. 건설자금 대출에 관련된 유동화에 관한 법령이 있는데, 그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주 드물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죠. 자, 이런 조문은 통과하고 다른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31번.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이란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대출에 대한 공사대금과 또는 토지 구입대금을 전체를 터키로 해서 전체를 대출해주는 하나의 방식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이라 그럽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의 유동화에 관련된 조문입니다. 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은 유동화 자산이라 함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2번.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뿐만 아니라 일반 법령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유동화에 대한 대출은. 3번. 유동화 자산의 양도 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하죠. 자, 4번. 유동화 전문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로 합니다. 자, 유동화에 관련된 대출 관련된 특수법인은 상법상 유한회사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PF 자산담보부 기업의무 ABCP라 그러죠. 자, PF 자산담보부 기업의무 ABCP는 자산 유동화 계획과 상이한 방법으로 유사 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획대로 자산 유동화 계획대로 금융감독원에 계획서를 제출했던 그 동일한 방법으로 유사 자산을 반복해서 유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산 유동화 계획과 상이한 방법으로 유사 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양도인은 자산 보유자는 유동화 자산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동화 자산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 청구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반환 청구권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채무자가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양도인이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채무자가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행사하는 것을 양도인이 보장해야 됩니다. 양수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틀리죠. 양도인과 양수인은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는 없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다른 문제를 여러 번 숙지해서 암기하시고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는 나오는 것이 좋은 문제는 아니죠. 자, 31번.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산 유동화 자산이라 함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말한다. 맞는 문장이죠. 2번. 양도인은 유동화 자산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맞죠? 3번. 유동화 자산의 양도 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맞는 문장이죠. 4번. 유동화 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맞습니다. 5번. PF 자산담보부 기업의무 ABCP는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수행해야 한다. 자,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 유동화 계획서 내용대로 하지 않아도 되죠. 자, 자산 유동화 계획의 내용대로 하지 않고 상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문장이죠.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기록된 자산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수행해야 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31번의 정답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거 반드시 맞힐 필요는 없는 문제지만, 자, 1번. 유동화 자산이라 함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말하고, 양도인은 유동화 자산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동화 자산의 양도 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하고, 유동화 전문회사는 주로 유한회사로 설립을 합니다.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게 아니라 유한회사로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5번. PF 자산담보부 기업의무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에 등록한 자산 유동화 계획대로 기재된 내용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상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재 내용대로 수행해야 한다. 이게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31번 정답 5번으로 기억하시면서 다른 문장을 열심히
푸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은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자주 내면 좋은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중개사 시험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까지 알고 있으면서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것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PF에 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토지 구입과 건축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해서 돈을 빌리는 방식을 PF 유동화 대출 방식이라 그럽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방식, 건축 자금과 토지 구입 자금을 일괄적으로 토지에 대한 담보로 해서 한꺼번에 그 현장에 대한 담보로 해서 빌리는 것을 PF 방식이라 그럽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개념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31번 정답 5번 PF 자산담보부 기업의무에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기재 내용대로 수행해야 한다. 틀렸죠? 기재 내용대로 수행하지 않고 상이한 방법으로 수행해도 됩니다. 정답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법무사 공인중개사 경매 권리분석 강의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A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이론과 부동산 투자 관련 개인별 또는 그룹별 투자 실전 강의를 원하는 분은 특별히 개인별 투자 실전 강의 수강을 개인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